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초 공유행사 여행을 부탁해 조한성 대표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협동조합을 처음에 한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까지 해서 토탈 4군데 협동조합을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협동조합의 취지는 뭐냐 하면 중소여행사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상품을 공급하고 함께 잘 팔면 대형사들하고의 경쟁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형사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나면 그냥 수수료를 내려받는 건데 그게 갈수록 더 수수료는 적어지고 다 비슷한 상품 파니까 재미없으니 우리가 상품 만들고 우리가 직접 파는 이 연대를 좀 키우면 좋겠다 이랬던 건데 해보면 협동조합이 1인 1표제로 시작해서 진도를 잘 못 나간다든가 또는 약간 임원급처럼 이렇게 이사진처럼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도 협동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게 뭔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이런 개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날 거냐? 그러면 대체로 안 나서요.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정당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는 싫어해. 십시일반 돈 걷어서 아니 뭐 저 사람이 총대 메고 열심히 하면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수고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왜? 야, 이게 우리가 좋은 뜻으로 모여서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꼭 보수를 받아야 돼?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누군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자꾸 의혹, 의심, 그러니까 막 전쟁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제가 주식회사인데 내가 총대 메고 먼저 잘 되게 해볼게.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는 내가 잘 되게 할 테니까 그냥 같이 참여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해줘. 이렇게 해서 그냥 자본주의 방식의 가맹점처럼 제가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전에 가맹비를 받았어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투어비.com으로 제가 여행업을 시작을 했고 닷컴 버블 시대에 그래서 그때 여행사의 홈페이지 없을 때 온라인 여행사라고 전 재산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강남역 길거리 대로에 피켓 들고 서 있었던 그 20몇 년 전에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투어비 여행사로 하고 있다가 공유 여행사 브랜드로 여행을 부탁해를 이제 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가맹점을 한 6개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6개월 만에 9개사를 만들어서 브랜드 공유, 뭐 상품 공유, 판매 네트워크 공유, 마케팅 공유, 채용 및 직원 교육 훈련 공유, 뭐 노하우 공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공유라는 단어 붙여서 했는데 굉장히 취지가 좋고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ERP도 구축을 하려고 업체 섭외해서 했었어요. 표지만 띄워놓고 떠들고 있네. 했는데 그게 잘하는 길인 거는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그렇게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실속 있게 나와 있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뭐 가맹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조합처럼 조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는데 그래서 공유여행사 연대라고 해서 가맹점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연대, 회원사 개념으로 해서 뜻맞는 사람들을 일단 100개사를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공유여행사 세미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직 여행업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시중에 1인 여행사, 무자본 창업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혹해서 줌 세미나 같은 걸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주로 강의를 팔죠.
강의를 팝니다. 근데 강의를 저렴한 강의를 팔아요. 뭐 33만 원. 그럼 결국에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되냐? 명함 파줄 테니까 영업하세요. 고객 있으면 소개시키세요. 주변에 여행 가면 소개시키세요. 근데 이거는 창업은 아니고요. 그죠? 1인 여행사도 아니고요. 무자본 창업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 창업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웬만한 내용은 다 알지만 창업 교육을 듣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적인 얘기들도 같이 다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생각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아니, 여행사 창업하는데 목돈 들지 않아요? 설립하는데 허가 받으려면 돈 들잖아요? 네. 근데 다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여행사 창업 전략 세미나. 가볍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꼭 1인으로 해야 된다 아니라 뭐 10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행복하게 여행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남미 여행을 인솔을 하면서 이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하고 여행하는 거를 하면서 너무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영상이 안 움직이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저작권이 있어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유럽에 배낭여행 인솔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방학 때 그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제가 여행업을 평생 하게 된 거고요. 거꾸로 나이 먹어서 남미에 인솔을 다니면서 그 고객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 역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 같은 교육회사 여행사를 같이 하다가 교육업은 아예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나레이션을 하는 가이드, 요거를 이제 해야겠다 해서 하고 올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인바운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따갖고 저는 외국인 상대로 한국 여행도 나레이션을 하는 이런 거를 직접 필드에서 하면서 고객을 늘리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여행업 타켓 대표고요. 교육업도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르치는 또 이런 달란트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뭐 참고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대부분 책을 쓰고 강의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꾸로 보면 이제 그냥 뭐 상품, 예약 이런 것들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내가 관광 IT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런데 관광 컨텐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쓰고 강의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열심히 하는 거, 또 SNS에 각종 여러 가지 도구들 열심히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항상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집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여행 그 관련된 것도 컨텐츠로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면 또 재미있게 시리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책이 될 수 있고 또 강의가 될 수 있고. 자, 왜 여행 사업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제가 그 창업교육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그럼 그분들의 대답은 뭐였냐? 보시면 첫 번째가 야, 이제 내가 엄청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할 때 설레지? 그러니까 아, 내가 여행을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분들의 40%가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해야겠어요. 네, 지금이라도. 자, 그런가 하면 여행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돈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 나는 인맥이 빵빵해요. 그래서 내가 왠지 사람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번째는 비율이 줄죠. 네 번째는 남이 못하는 어떤 내가 특별한 상품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현재 인맥이 있어서. 그죠? 자, 그러면 여행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의 순서를 봤을 때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기초적으로 기왕이면 내가 빵집을 하는데 빵 좋아하면 좋은 이 정도의 개념이지 사업을 잘할 거라는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률은 어디 있냐? 이 순서에서 거꾸로입니다. 내가 남다른 어떤 상품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어. 그럼 이걸 B2C로 팔 수도 있고 B2B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람을 잘 모아. 사람만 잘 모으면요. 여행 실무 못해도 실무 잘하는 여행사에 맡기면 돼요. 그죠? 예. 오히려 4번, 3번 이쪽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좀 더 크게 잘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여행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유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글로벌 OTA가 한국의 자유여행 시장의 75%를 이미 가져갔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시스템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자, 여행업의 분류와 설립, 이미 뭐 설립하신 분도 있고 또 잘 알고 계시지만 여행업의 등록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1인 여행사 무자본 창업 뭐 이런 교육을 듣고 어딘가에 수강료를 내고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할 때 자본금 허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 여행사 차리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여행사에서 소속해서 일을 하세요죠. 예.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차리고 싶은데 못 차린다? 아니요. 최근에 저한테 이런 교육 문의를 신청하신 분 중에 창업 예산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에 창업 예산이 500만 원이래요. 그럼 여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합여행업이 5천만 원인데. 할 수 있다? 없다? 답해 보세요. 500만 원 있어요? 종합여행업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알리바바의 마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주면 큰 돈 벌 기회가 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데 불편해. 해결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종합여행업은 국내 여행,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여행, 그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3종 세트를 다 하는 게 종합여행업인데 자본금 허들이 5천만 원. 한국 사람의 국내와 해외를 하는 게 3천만 원. 그 다음에 한국인의 국내에 1,500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아예 이제 금액이 다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자본금이 잔고증명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불편하시니까 잔고증명의 개념은 이래요. 밤 11시 50분에 통장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12시가 딱 지나 보통 은행 거래가 한 5분, 10분 정지돼요. 자정부터 그 5분이나 10분. 그래서 12시 10분에 돈을 빼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어제자 잔고증명 떼주세요. 그러면은 어제자 잔고가 5천이면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내 통장에 5천만 원 넣어줬다가 11시 50분에 넣었다가 12시 10분에 빼가시면 20분 빌려주면 저는 잔고증명이 있으니까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관광사업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초단기 대출 해주는 업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없겠지만,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줌 세미나 듣고 뭐 누구 소개시켜달라 요즘 갑자기 그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본금이 없어서 난 못해요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차려갖고 직접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굳이 차리지 않고 어떤 여행사에 내가 그냥 소속을 두고 할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인 것이지 제가 의도해서 당신은 자본금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 명함 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님이고 오마이뉴스도 여행사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 고민이 있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뭐냐면 행복지수일이 덴마크를 3번 취재여행 갔다 와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해서 꿈틀 비행기라고 해서 30명씩 모아서 출발했는데 이게 1기, 2기가 30명씩 바로 모집해서 출발한 거예요. 행사를 하고 났더니 이게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근데 뭔가 깨름직해. 이거 여행 행사처럼인데 내가 여행사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서실에서 연락 와서 제가 상담을 드렸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행 잘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여행 중에 누군가 죽었어요. 그 유가족들이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네 이거 해외 여행 행사네? 그럼 여행사 라이센스가 있어?
니네 이거 직원이 인솔을 갔네? 그 인솔자 라이센스가 있어? 이거 다 없으면 시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법원을 자주 간다. 그래서 여행업을 계속 확장해서 하실 거면 직접 여행사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국유행 인솔자 자격증까지 만들어주고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직접 그렇게 여행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시면 전문적인 여행사에게 아예 위탁해서 그 여행사가 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국유행 인솔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는 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잘못됐을 때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은 이제 자본금 아까 말씀드린 5천, 3천, 1,500이고요. 통장 잔고 증명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냐 없냐를 원래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약속 잡고 나옵니다. 근데 나는 요즘 온라인 시대에 내가 무슨 사무실이 왜 필요해? 이럴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비싼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분들이 사무실 와갖고 얼굴 관상 봐요. 막 사무실은 괜찮나?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남미 여행 1,5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2명 가면 3천이죠. 근데 부부 동반으로 가갖고 10명 간다 그러면 내가 1억 5천만 원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3억을 보낼 수도 있어. 20명 가면. 그죠? 그럼 돈 보냈는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은 걸 할수록 사무실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나 온라인 시대의 대부분은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하거든요. 저도 카페에서 주로 일해요.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1인 공유 오피스 빌리면 되죠. 아까 자본금 500만 원에 잔고증명 뗐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립을 해요. 그죠? 설립하는데도 뭐 기타 비용이 들겠지만. 그리고 1인 공유 오피스에 1인실 빌려갖고 창업하면 500이면 1년 동안 일단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은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무실 1인 오피스를 하는데 뭐 실제로 아예 그냥 1인실도 싫다 하는 경우는 공유 오피스랑 잘 협의해서 사진 찍으러 나올 때 공모는 저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잘 설립하고 사업을 잘해서 세금 잘 내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약속 잡고 오니까 그날 그냥 뭐 빈방에 좀 사진만 찍자 이렇게 하고 협의가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막 되풀이 되면 담당자가 얘가 주소만 사갖고 이렇게 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또 거절당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1인실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은 물론 뭐 자기 집 주소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파트는 일단 안 되고요. 사무실로 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용도여야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다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기관, 큰 기업 이런 데들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법인을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자본금 증명 5천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을 받는 종합여행업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자본금 잔고 증명을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됩니다. 희소식은 내가 1억짜리 잔고 증명을 해서 그걸로 종합여행업도 관광사업자도 설립하고 그걸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설립하고 다 가능합니다. 네, 하나로. 그러니까 한 가지 할 때마다의 자본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할 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돈을 잠깐 빌려주시는 이 업자분들께서는 1억 밑으로는 너무 금액이 작아서 자기 일하는 활동비가 1억이나 1억 밑으로나 똑같다예요. 뭐 그렇습니다. 상황. 참고로 저는 업자는 아니고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문서상의 일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챗GPT로 그냥 쓰셔도 거의 뭐 무방은 합니다. 그죠? 써달라 그러면 써줘요. 대신에 내가 조건값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뭘 하려고 막 자세히 쓰면 걔가 자세히 적겠죠. 챗GPT로 쓰셔도 돼요. 또는 저희 수업 들으시면 제가 사업계획서 샘플 드리니까 그거 짜집게 하시면 되고 뭐 어려운 점 없습니다. 이 프로세스 보면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증명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지 관광사업자랑 개인사업자까지 가는데 지자체 중에 자본금 증명서 플러스 세무사의 영업 개시 자산 확인 증명서를 내라 이러는 데가 어쩌다 있어요. 없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업자 내려는 관공서에서 필요 서류가 뭔지를 한번 재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증명을 갖고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관광 사업자, 법인 사업자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하는 거 막 셀프로 하는 거 머리가 아파. 그러면 행정사님 소개시켜드리면 그분이 관광 사업자, 법인 설립 뭐 이런 것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한 방에 묶어서.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떼오라는 서류는 내가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류만 다 뗐다고 치면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하지만 뭐 굳이 이걸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여행사 창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직장인이고 주부인데 소위 1인 여행사 무자본 창업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더라고요. 그냥 통신 판매업, 마케팅 대행업 이런 업종으로 갖고 내가 남의 상품을 그냥 열심히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고 팔겠다 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 우리 보면 예전에 그 플랫폼 회사들 보면 거기에 여행 상품 막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공급자가 뭐 하나투어고 모두투어고 뭐 여행을 부탁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밑에 당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 뭐 사업자로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 뿐 직접 여행을 계약하고 운영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면 내가 뭐 온라인 쇼핑 운영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행 상품 마케팅 및 판매 주력이라고 했죠. 주로 판매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다못해 내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계정을 파고 거기서 여행 상품 등록해서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행 상품 이런 메뉴를 선택하면 무조건 관광사업자 내라 그래요. 허들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로 한다, 내가 뭐 자체 쇼핑몰을 만든다 하면 뭐 만들었고 할 수는 있고 통신 판매업으로 해놓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내 상품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걸 계약을 하고 내가 그거를 여행 상품 돈 받고 운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판매 위주로만 한다. 뭐 그러니까 약간 허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겁니다. 열심히 내가 판매에 주력해서 만약에 저희 여행을 부탁해랑 같이 일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는 업무까지 다 해. 그 전산을 만지고 뭐 막 별의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데스크 업무를. 다 해요? 그러면은 공유행사 개념에서 공급하는 사람이 30, 판매자가 70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마케팅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넘겨줘. 그러면 고객 상담하고 진행하고 막 팔로우업하고 예약 넣고 뭐 중간에 체크해서 돈 받고 막 해갖고 출발시키는 것까지 다 일을 저희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 저희라는 것은 결국에 저희 여행을 부탁해 저희 강남점인 저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회원사들이 있다 가정하면 결국에는 누가 얼마나 일하냐의 문제인데 보통은 내가 고객만 토스해서 하는 경우는 5대5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룰일 뿐입니다. 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기존의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사업자를 추가해서 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전업으로 여행사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관광사업자 설립해서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동호회 같은 거 키우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는데 내가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함께 여행을 갔다 오고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함께 제일 좋은 거는 내 고객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는 것들이 좋은 컨텐츠와 좋은 마케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를 그냥 굳이 구분이 진다면 홈페이지 ERP, 뭐 마케팅 판매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아는 그 ERP하고 홈페이지 제공하는 T사 네, T사 대표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거기는 가능하대요. 통신 판매 사업자만 갖고. 네. 제가 그 E사는 확인 안 했어요. 근데 가능하다. 대신 보시다시피 여행 상품을 내가 계약.
예, 결제는 뭐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그죠? 그럼 이것도 뭐 복잡한 얘기지만 네, 결제는 받아도 실제 계약은 공급사하고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X를 해갖고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자 내에서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형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뭐 이런 상품들을 내가 종합 판매하겠다? 걔네는 관광사업자 제출 안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요거는 내가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으로 니네 거 파는 거 문제가 없어를 어필해봐야 아니 필요 없어. 적극적으로 여행업 전업으로 열심히 할 거 아니면 필요 없어.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게요. 내가 여행사를 직접 차려서 하는 거, 대형사의 가맹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유 행사로 나누는데 일단 보면 브랜드 인지도, 내 행사 처음에 없겠지만 인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대형사는 인지도가 있어요.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동네에 내가 간판을 건다 그러면 대형사 간판 거시는 게 아무래도 뭐래도 생깁니다. 네. 설립 요건은 뭐 비슷하죠. 어차피.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을 내 여행사는 만들어서 직접 하는 거가 좋다면 만들어야겠지만 내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대형사 가맹점은 걔네 브랜드를 팔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행 업무 시스템은 이런 것들은 요즘 무료로도 구축을 할 수 있고 유료도 뭐 ERP 같은 게 한 달에 33,000원이면 아주 여행사에 특화되게 잘 되는 것들 쓰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까지 연동하고 ERP 돼 있는 거 쓴다 그러면 한 달에 99,000원 정도면 괜찮게 돌아가는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결국 하면서 약간씩 비용이 계속 추가되면 결국에 몇만 원 정도 범위로 갑니다. 대형사는 얘네 거 쓰는 거는 주지만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건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맹 자격은 내 여행사 그냥 차리면 되는 거지만 브랜드를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 여행업 경력이 얼마 있냐, 직원은 어떻게 되냐, 니네가 그동안 우리 거 얼마나 팔았나 이런 데 기준이 있고요. 교육 훈련은 내 여행사는 내가 알아서 해야죠. 대형사는 당신의 사업이 잘 되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는 없다. 상품을 잘 팔도록 상품 교육은 어느 정도 해줘요. 상품. 네. 신상품 나오면. 그 다음에 고객 발굴은 뭐 누구나 직접 해야죠. 근데 옛날에는 대형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데는 광고 홍보해서 콜이 들어오면 대리점들에 뿌려줬어요. 예전에. 홈페이지로 예약 들어오면 대리점들을 꽂아줬어요. 예전에. 이제 안 그래요. 안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수익성으로 봤을 때 내가 상품 만들 때는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근무하신 적 있다는 그 H 여행사는 25%에 만들어 갖고도 잘 팔아요. 네. 브랜드에 충성도가 있고 또 검증된 데이터들과 고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패키지사들은 본인들은 정작 25%짜리 마진의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규모가 있으니까 뭐든지 쥐어짜서 만들 수 있거든요. 25%짜리 상품을 만들어도 실제 판매사한테는 3%, 5%, 7% 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팔았는데 3%, 5%, 7% 받으면 굉장히 적어요. 19만 9천 원짜리 상품을 자꾸 전화해서 1시간씩 막 전화 안 끊고 막 상담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19만 9천 원에 5% 커미션 받아서 생각해봐요.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네, 10,000원. 2명 가면 20,000원. 근데 막 안 끊어 전화. 계속 물어봐요. 심지어는 이렇게 호텔방의 콘센트는 뭐 몇 볼트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뭐 엄청 물어봐요. 피곤하죠? 자, 공유행사 컨셉은 이래요. 자꾸 모일수록 브랜드 파워는 강력해질 거다. 그 다음에 설립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명함 파고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은 하다. 대신에 그거는 저희가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전사고가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여행업을 아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하겠다 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여행상품. 타사, 자사 모두 가능하다. 뭐냐면 내가 만든 상품 내가 파는데 중요한 건 밑에도 나오지만 내가 만든 상품을 우리 회원사들에게 같이 팔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 전 대표님이 그 필리핀 자원봉사 가는 이제 여행을 상품처럼 팔면 어떨 것 같냐? 이제 이미 하고 계신 건데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제 초등학생 딸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체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만든 상품을 나 혼자 팔면 얼만큼 팔겠어요. 근데 같이 팔면 많이 팔 수 있죠. 그래서 연대가 커지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ERP는 다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가맹 자격은 예전에 있었으나 없다. 대신 저희가 필터링을 좀 해야죠. 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하고 공유하고 해 나가고요. 상품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스터디 같이 해 나갑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지금 미국 대륙횡단 여행 설명회도 하고 남미 일주 28일짜리 여행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회들을 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회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업자로서 뭐 커미션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업무해야 되는지 이런 거 추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회를 하는 거는 마케팅 활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대륙 횡단 여행 설명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미 여행 설명회를 한다고 쳐봐요. 그죠? 컨텐츠 만들고 설명회 잘해서 고객을 설득해서 내가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요. 그죠? 쉽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제가 설명회하고 제가 제일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가망 고객분들을 오히려 마케팅을 해서 초대를 해서 같이 오시거나 앉혀놓으시면 그분들은 계약을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죠? 네. 각자 내가 그 초대한 고객을 내 고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제 좀 금액대가 높은 이런 장기 여행들은 여행 상품 파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행 설명회에 모집하는 거는 훨씬 쉬울 수 있다. 특히 이런 지금 부산 같은 지역은 이런 오프라인상의 세미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대비해서 광주는 더 적습니다. 그러면 손님들 초대해갖고 설명회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야. 이러면 일이 쉬워지는 거죠. 이게 같이 마케팅하는 거에 하나의 힘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으로 봤을 때 보통 그래도 뭐 자체로 아까 우리가 10% 20%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7대 3의 원칙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7에서 10% 수준을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예. 이게 대형사 패키지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크루즈여행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마진율 자체가 다릅니다. 예. 크루즈여행 특히 한국 출발 크루즈는 마진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그로스로 함께 힘을 모아서 왕창 미리 받아다가 엄청 높은 마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창 미리 우리가 예, 좀 십시일반 해갖고 돈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면 그걸 만든 다음에 같이 팔면 마진을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잉 파워를 높이고 바잉 파워를 높인다는 것은 구매력이잖아요. 가져오는. 근데 셀링 파워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 연대가 커지면 셀링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잉 파워가 연달아 세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행 사업의 수익 구조 간단히 보면 뭐 여기 쭉 있는데 일단 딱 보면 업무가 앉아갖고 문의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빨리 응대해 줘야 돼. 요런 분야가 요즘 아름답지 않아요. 왜?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실시간 응대 업무를 해야겠다 그러면 자리 깔고 앉아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리를 저쪽 끝에 앉으시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실시간 응대하는 업무는 되도록이면 초기에는 안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건 뭐 밤중에도 하면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여기 내가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럼 할 수 있죠. 자, 현지 투어나 랜드사는 뭐냐면 최근에 현지 투어를 그 현지 데이터 같은 단품이라고 해서 단품. 비행기표 알아서 끊어서 가. 그럼 현지에서 필요한 거를 내가 구매. 마이 리얼트립 같은 데서. 그죠? 그 현지 투어를 하는 회사는 걔네 입장에서 한국 우리는 출발지 비즈니스라는 건데 걔는 도착지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도착지 비즈니스가 훨씬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납니다. 왜? 와서 즐겁게 여행할 때 돈을 더 쓰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았다면 한국에 가서 나중에 또 나를 소개시킬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현지 투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B2C, 고객을 내가 유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 B2B, 여행사들한테도 홀세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간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인센티브 단체팀은 누구나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명이 여행을 가요. 2명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언제 가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여기가 날까요? 저기가 날까요? 그러면서 막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자꾸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본인이 정리가 안 됐어. 근데 20명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이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리더. 그 20명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모아요. 의견을 모은 다음에 요청 줘요. 그럼 뭐예요? 다 정리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 2명보다 20명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훨씬 더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2명 갈 때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 남기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명 가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센티브라는 이 단체 행사를 더 주력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체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막 동네 다녀보세요. 동네에 여행 다니는 모임 하고 있는 우리 아주머니들 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엄청 열심히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비자나 보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요즘은 뭐 수익 사업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B2B 판매. 대표님 제가 잘 녹화하고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사업의 아이템별 수익 구조, 뭐 대형사 패키지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형사 패키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전 대표님한테 가서 막 상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막 상담하고 뭐하고 막 해갖고 뭐 6월 뭐 13일 날 출발하는 뭐로 가시죠. 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상담을 한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런 거죠. 무조건 난 싸게 하고 싶어서. 좀 깎아줘요. 근데 여행사가 마진이 무슨 뭐 막 3% 5%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뭘 깎아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더 좋은 여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거든요. 이 깎아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 노동력과 사무실 고정비를 대충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마진이 이렇게 적은지 모르는 거예요. 고객은.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값을 갖고 옆집을 갑니다. 여기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항공 다 팔고 있을 거니까 옆집 가서 내가 이 상품으로 다 정했거든? 예약만 넣으면 되거든? 얼마 깎아줄래? 이러면 또 깎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상담 없이 예약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담은 딴 집에서 받고 예약은 깎아주는 데서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상담은 우리 직원한테 다 하고 네이버에서 할인되는 걸 예약한다든가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이 할인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골프 여행은 대형사들의 이용객보다 중소여행사 상품들 이용객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리고 골프 여행은 그냥 인당 수수료를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연태, 위해, 청도, 산둥성에 있다는 그쪽 지역에 골프 여행 간다고 치면 뭐 우리나라 봄, 가을에 주로 많이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49만 9천 원짜리 상품인데 10만 원 준다 그래. 심지어 겨울에 동남아 골프인데 29만 9천 원인데 1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러면 50만 원에 10만 원 커미션 주면 수수료율로 얼마예요? 50만 원, 10만 원? 20%예요. 엄청 크잖아요. 그럼 왜 골프 여행은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가능합니까? 골프 여행은. 참고로 가면은 그 골프 여행에 100%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가갖고 그 그린피는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돈을 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차하면 특히 이제 저녁에 뭐 술 먹으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도 또 많이 가는 사람은 또 여행사 건너뛰고 막 하긴 해요. 뭐 현지에서도 2명, 4명 오는 거 손님 케어해갖고 가이드가 뭐 얼마 벌겠습니까? 그러나 뭐 의무방어전으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블라블라 생기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2명, 4명이니까 상담해서 예약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업무가 반복적으로 내가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컨텐츠로 치면 골프 여행 상품이 엄청 골프장별로 계속 있거든요. 수많은 여행사들이 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마케팅하면 컨텐츠가 막 무한정 나오는 거죠. 아까 크루즈여행 전문하겠다는 최 대표님 계셨잖아요. 크루즈여행 컨텐츠가 무한정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무한정 공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골프는 그런 점에서 내가 열심히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노는 골프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도 가요. 그리고 소그룹이잖아요. 단체 못 갈 때 2명, 4명 가요. 심지어 코로나 한창일 때 그냥 한 번 나가면 뭐 왔다 갔다가 힘드니까 나가갖고 뭐 2주, 한 달 뭐 그냥 이렇게 골프 치러도 가요. 그리고 코로나 풀릴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골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역시 골프 투어를 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해서 대부분 골프 여행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여행사의 다양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크루즈 여행은 우리가 아까 내가 미리 블로킹하는 거에 있어서 항공 작업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죠. 한국 출발은 필요 없고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죠. 그냥 거의 리조트 예약하는 수준이니까 업무가. 근데 왕창만 내가 팔 수 있다면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해외 선사 크루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2025년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이제 5월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벌써 1년 뒤, 내년 거에서 2년 뒤 거. 그거를 내가 왕창 사면 얼마 해줄까? 이런 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1, 2년 앞서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1인 여행사 무자본 창업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심하게 내가 열심히 마케팅, 열심히 소개 이런 것만 열심히 했다고 대충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사람들한테 내가 여행업을 합니다라고 계속 열심히 알리면 물어보는 사람이 발생을 해요. 또는 내가 열심히 블로그 쓰고 뭐 계속 알려. 또는 내가 동네에 전단지 돌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제가 볼 때 못해도 패키지 여행 물어보는 사람 2명, 4명 뭐 이렇게 해갖고 한 12명 해서 3% 커미션 나온다고 치자고요. 8명. 여기는 수수료를 잘라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쉐어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플래너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8명이 한 팀인데 뭐 뉴질랜드로 여행 간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8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체 여행을 어떻게 문의를 받았어. 그래서 단체 여행인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 마진으로 설계해서 7%를 쉐어 받았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특별한 여행들 이거저거를 막 뿌렸는데 그 중에서 금액대가 높은 곳들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남미 여행 보통 1,000만 원, 뭐 아프리카 여행 보통 뭐 한 5, 600만 원.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퍼센테이지로 곱하기를 해도 좀 더 금액이 나오니까 얼추 따져보면 내가 이 정도 범위 내에, 그죠? 열심히 알리는 노력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 리스크를 거의 없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제가 보는 최소의 산수예요. 예. 이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을 하시면 되죠. 물론 이것도 내가 직접 업무를 하면 돈을 더 버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고정비를 깔기 시작한다든가 직원을 쓰기 시작한다든가 이러면 훨씬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해서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내가 별도로 내 사업자를 내갖고 사업체로 갈까? 이 정도 고민하는 산수의 경계선이 그 정도라고 봐요. 근데 8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절반 받아서 400을 받아요, 수익을. 그러면 내가 차려갖고 해도 비슷하다. 그러나 동호회 방식으로 키워갖고 데스크 업무 없이 동호회 내 밴드나 카페에다가 여행 일정표하고 사진 몇 장 올린 다음에 갑시다 해갖고 모아갖고 출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 내 갖고 해도 고정비 거의 없고 노동력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똑같은 800을 벌더라도 그거는 뭐 당장 창업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플래너로 하면 뭐 내 사업자 없이 뭐 플래너로 한다 그러면 한 150에서 500 사이일 것 같고 내가 직접 독립여행사라면 400에서 1000 사이까지 하는 게 기본적인 내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상을 하는 것들은 아까 내가 굉장히 좀
나에게 많이 여행을 예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키운다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뭐 거래처를 만들어낸다든가 여행 모임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자주 가는 그 단체들, 뭐 연애 한 번만 가는 단체라 그래도 뭐 그런 단체를 한 10개만 있어도 기본적인 건 좀 깔고 갑니다. 업무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우세요? 네. 뭐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냥 대략. 챗GPT한테 뭐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AI 선생님. 네. 요즘은 뭐 말로 하면 챗GPT가 다 해주는데 심지어는 뭐 블로그 마케팅 할 때 그 콘텐츠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긁어갖고 네가 정리해주면 걔가 정리해준 것 같고 뭐 금치거하고 형태소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블로그에 노출 잘 되고 그 글 지수 떨어지지 않게 잘 해갖고 그 쓰면은 여러 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창업 교육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서 시간이 6개월, 1년 막 몇 년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 그냥 일단 여행업 합니다. 그냥 왕창 알려갖고 문의 오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근데 문의 왔는데 내가 직접 일 안 할 거면 토스 하면 일단 뭐 5대5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다. 대신 고객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점점. 근데 내가 실제로 해보겠다? 문의 왔을 때 실제로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아까 뭐 플래너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톡방에서 같이 뭔가 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여행 관련 일을 하겠다 했는데 지인들 여행 가는 거를 한 번도 내 고객으로 만든 적이 없어.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주위에 누군가 어디로 여행을 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도 그냥 소개하면 뭐 수익이 된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300만 원짜리 패키지 브랜드사 상품인데 긴급 모객 그래서 한 열흘이나 일주일 내에 출발해야 돼. 그 여권 있고 내가 시간을 갑자기 낼 수 있어.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가는 날도 있어요. 심지어는 300만 원짜리 150에 가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긴급 모객해서 이거 왜냐하면 인원이 빠지면 이게 이제 소위 전체적인 코스트가 올라가서 그걸 채워놔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긴급 모객 공지들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제가 공유해드리면 그거 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바르셀로나 왕복 60만 원. 아시아나 항공권만이에요. 항공권만. 근데 왕복 60만 원인데 그거 제가 올렸더니 제가 톡방에 올렸는데 몰랐는데 그 비행기표 사갖고 여자친구랑 바르셀로나 갔다 왔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재밌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 되고 하면 팸투어라 그래서 여행사 사장님들 초대해서 투어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이제 전문 회사에서 이게 이것도 19일짜리 여행이에요. 19일. 거의 뭐 20일이라고 봐야죠. 20일짜리 여행인데 원래 65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비행기표 170만 원만 사면 아프리카 여행을 일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 팔자. 뭐 이런 겁니다. 예. 갈만하지 않아요? 시간을 못 내. 20일을. 그런 것들도 있고 골프 열심히 치시면 골프 투어야말로 팸투어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참여해서 가는 거고 팸투어 가면은 또 사장님들하고 친해져 갖고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네. 그 동네에 전단지만 열심히 돌려도 분명히 문의가 옵니다. 왜? 오프라인에 발로 뛰는 여행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발로 뛸 거면 기업들을 찾아다니거나 여행 모임들을 찾아다니는 게 효율이 높겠지만 일단 내가 동네에 돌면서 전단지를 그냥 놓고 오는 게 아니라 말 걸면 동네 약사님도 여행 가고요. 저희 건물 1층에 제가 여행사입니다 하고 이제 명함 주니까 그분도 여행 때때로 가요. 네. 저희 강남구청역에 있거든요. 그 물어보면 그래고 막 저희 쪽에 연락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연락 달라가 아니라 그분의 연락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매일 블로그만 열심히 써도 된다. 참고로 제가 블로그도 막 알려드리고 했어요. 근데 블로그를 실제 골프 여행 잘하고 있는 이미 오래된 여행사 사장님이 거기도 이제 1인으로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면요. 골프여행 블로그 하나 쓰고 시작해요. 1년에 365개.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오래된 고인물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규로 하겠다는 분이 내가 골프여행 해야지 했는데 골프여행 상품 하나 쓰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하나 쓰고 그러다 2주에 하나 쓰고 그러다 어느 날 2개 쓰고 그러다가 6개월, 1년이 지났어요. 돼요? 안 됩니다. 집요하게 해야죠. 집요하게.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듯이. 다만 요즘 챗GPT 있어갖고 골프 여행 상품 블로그 포스팅 공들여 해야 1시간 반이에요. 빨리 하면 제가 볼 때 40분. 할 수 있어요. 내 상품 아닌 거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 게임이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대행을 맡기려고 그래요. 써주세요. 제 블로그에 골프여행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렴하게 써주는데 뭐 크몬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블로그 교육하는 데서 저렴하게 하면 개당 2만 원에 해서 한 달에 15개 써주세요. 그럼 3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내가 직접 하면 30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지만 맡겨야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개씩 꾸준히 쓰면 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 그거 맡길 수도 있죠. 대신 내용을 알고 맡겨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 내가 직접 하면 오늘 하나 쓰면서 공부되고 둘 쓰면서 공부돼요. 저는 참고로 어떤 새로운 여행 상품이 있다. 그거를 블로그로 쓰면서 공부가 확 돼요. 그래서 써요. 제가 직접. 근데 그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근에 제가 고맛집 골프를 어떻게 알게 됐고 그걸 썼는데 고맛집 골프 현지의 가장 메인을 제가 이제 뭐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봤더니 골프 여행 상품 막 하는 사장님들 거기에 고맛집 골프 막 올리는 분이 있어요. 봤더니 거의 저희 소비자 가격의 근사치야.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 판매가가 항공 빼고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이 사람이 여행사 입금가라 그러면서 뭐 56만 원인 거죠. 근데 내가 이건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다가 내 마진 붙여갖고 거의 소비자 가격처럼 파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팔고 있는 거죠. 다른 여행사는. 어쨌든 제가 그걸 보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쫙 정리를 하고 블로그를 딱 썼는데 쓰자마자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거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상담해서 예약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연휴에 자리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항공료는 평소보다 많이 비싼데 항공료 비싼 거 오케이. 그리고 연휴에 되기만 되면 가겠다 했는데 다행히 없는 취소티 잡고 그 료칸도 안 되고 있어서 호텔로 잡아놨다가 며칠 만에 료칸으로 다시 오케이가 돼서 다 메이드가 됐어요. 그래갖고 4명이 가는데 한 50 몇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거 할만하죠. 예.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매일매일 정말 집요하게 했다면 6개월, 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집요하게 안 했으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다. 차라리 사업하지 말고 마케팅만 열심히 하시든지. 네. 동호회 육성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호회 육성을 하는 이제 노하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녹화에는 제가 따로 올리진 않습니다. 자, 제가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참가했을 때 갑자기 전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냥 나가지 말고 상품을 깔아놓고 해야겠다. 보면은 뭐 여러 여행사 상품 종합 판매한다는 걸 종합 판매합니다라고 어필하는 것보다 여러 여행사 상품을 제가 디스플레이 해갖고 뿌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좀 특별한 여행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뿌리는 거죠. 여기에 설명회를 뿌릴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런 거라도 만들어갖고 뿌리면 디자인 뭐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야. 뭐 요즘 뭐 야 9월달 뭐 추석에 뭐 이런 게 있네 뭐. 그러면 궁금한 거 생기면 물어볼 확률이 존재한다. 네. 근데 이렇게 전단지처럼 만든 다음에 발로 뛰는 전단지만 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운영 스타일과 사례들. 지금 동호회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저희 수료생 분이신데 엄청 잘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몽골 여행 5일짜리인데 5회차 진행한다. 5회차. 그죠? 이렇게 합니다. 뭐 30명씩 꽉꽉 밟아갖고 뭐 모집을 막 잘하시는데 차수별 인원 25명 플러스 1명 인솔자네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시즌에 몽골 한 팀 모았어요. 근데 그게 2팀, 3팀이 되고 이제는 한꺼번에 5팀 그리고 백두산 6개 팀 이 정도 모으거든요. 단체 행사가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참고로 밴드에 올라오는 건 요 일정표 그리고 여행했던 사진 몇 장 그리고 이거 텍스트 홈페이지에 공들여서 상품 만들고 공들여서 디자인 만들고 막 홈페이지 관리하고 막 이런 데스크 업무 엄청 하잖아요. 모집하는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원처럼 많이 모아놓으니까 쫙쫙 모읍니다. 쫙쫙. 어떤 게 나은가요? 여행사가 나요? 동호회가 나요? 동호회가 더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동호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동호회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둘 다 밸런스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협업의 공유행사 연대가 필요하다. 여기는 저희 수료생 중에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출발지보다 도착지 비즈니스가 기회가 많다. 현지화 할 수 있으면 현지화가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 했더니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동네를 내가 일단 먹고 가야겠다. 일본에. 그리고 일본은 한 번 가면 10번 가는 나라고 정말 한국 사람 너무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작은 동네를 일단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키나와 전문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골프 여행 아니었어요. 오키나와에 들어가갖고 실제 뭐 공항 픽업, 셔틀, 뭐 예약, 그 다음에 데이 투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만들어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골프 문의가 자꾸 있어서 오키나와 골프를 했고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모아요? 처음에?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주로 구글 광고를 때렸어요. 네이버 광고는 비싸니까. 그죠? 그렇게 해갖고 구글 광고 때리면서 문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고객이 자꾸 늘어나고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오키나와 골프 여행까지 해서 한 거죠. 여행사의 B2B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잘하고 나니까 오키나와는 겨울철에 따뜻해서 가잖아요. 일본의 하와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덥다는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북해도에서 북해도도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수료생 중에서 가장 좀 힘있게 정통형으로 홈페이지 만들고 상품 내가 직접 만든 상품 위주로 올린 다음에 광고 때려갖고 밀어붙인 사례죠. 참고로 광고를 많이 때려서 고객이 계속 들어오면 그 고객들이 쌓여갖고 그 다음에는 점점 그 고객들이 재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각각의 여행 상품을 이렇게 썸네일만 잘 만들고 안에 하면 이거 상품 디스플레이 하면 이걸 블로그로 하시든 홈페이지로 하시든인데 블로그는 참고로 내용을 자꾸 수정하면 글 지수가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한 번 쓴 거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노출을 시키고 홈페이지는 뭐 계속 수정해도 그냥 존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듀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만 잘 만들어도 상품 쫙 깔면 괜찮은 거죠. 이 상품을 직접 내가 다 가보고 직접 다 개발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내가 랜드사, 현지 랜드사, 얘는 괜찮겠다 하면 그렇게 같이 해갖고 상품을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갖고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방법이죠.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요 도하 김소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투어랑 콜라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200km밖에 안 가요. 실제로 거의 780km인데 한 33일 걸어야 되는데 요거는 열흘 걷고 2일은 또 자유여행입니다. 12일짜리 여행인데 일반적으로 풀코스로 종주에서 걷는 게 알베르게에서 자는 이런 여행이 상품가가 한 600만 원 합니다. 근데 요거는 12일이야. 36일짜리 600인데 12일이에요.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물론 뭐 갔다 온 거 그림 그리고 뭐 작품 만들게 하고 하는데 이 도자기 같은 거 빚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네. 700만 원이에요. 김소영이 또 박소영이야. 리얼 인문학 대표래. 그래서 인문학 강의 이런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미술 여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여기 뭐 고베, 뭐 오사카 뭐 이런 데 막 가는 미술 여행 4일짜리다. 4일짜리, 3박 4일짜리.
얼마일까요? 3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뭔가 강력히 어필할 수 있으면 금액은 정가는 없다. 라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얘도 하나투고 얘도 하나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그 H여행사처럼 트래킹 여행을 하나투어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여행 하나투어에 공급할 수도 있다. 길은 다양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길입니다. 그게. 인플루언서들은 내 돈 안 들이고 막 여행 다니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모으면 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자, 내가 모든 여행을 다 뭐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여행들을 종합 판매할 수 있다면 그냥 고객만 유치하고 지인들부터 내 고객으로 만들고 이렇게 계속 고객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 어딘가 담아서 관리하는 게 동호회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특별한 여행들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혼자 만들어서 혼자 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같이 판다든가 같이 팔자고 해서 대표 누가 나서서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상품을 만들러 갔다 오는 일이 가능하고. 왜? 여럿이 같이 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뭐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 이런 거 문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십시일반에서 한 명, 두 명씩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상품화해서 런칭해서 빠르게 모아서 한 팀 출발시키면 한 팀만 잘 갔다 오면 중요한 건 직접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갔다 오면 모집하느라 고생 안 하고 한 팀만 인원이 얼마가 됐던 갔다 오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 컨텐츠는 리마케팅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모니터 볼륨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볼륨이 지금 100 중에 6인데 이렇게 소리가 커. 이거 있다, 이거. 뭐 이거는 제가 교육 중에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희 그 직원 2명하고 제가 방콕 칸차나브리 그 여행 상품을 만들러 갔다 온 거예요. 태국 현지에 제 친구가 그 랜드 사경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방콕 플러스 칸차나브리 여행을 만들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패키지사에서도 상품들이 나와요. 근데 걔네 대형 패키지사의 상품이 예를 들어서 뭐 105만 원이면 저희가 126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컨텐츠를 직원이 하나 유튜브 할 줄 모르는데 밴믹스라는 프로그램 사갖고 이런 템플릿 있는 거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컨텐츠를 갖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저희가 마케팅을 하니까 상품이 팔립니다. 중요한 건 한 명, 두 명을 모집하는 것도 저희가 작업을 하지만 이걸 쭉 보고 문의가 와요. 그래서 열 몇 명이 단체 여행을 한다든가 가족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문의가 와서 인센티브 행사를 저희가 거꾸로 유치하게 돼요. 그 상품을 컨텐츠로 만드는 건 그런 데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상시로 출발하는 걸 모집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단체 문의를 받아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주니까. 방콕에서 가장 가까운 밀리. 네. 그리고 사진 찍은 걸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사진 자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여행 상품 개발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내가 일단 가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갈 때 혼자 가면 경치만 나오니까 몇 사람 같이 가면 사람들까지 나오고 후기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공유행사연대에서 우리끼리 상품을 만들러 가고 상품을 경험하러 가고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러 가고 동호회를 육성하는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자, 여행업계 통계 잠깐 볼게요. 코로나 전에 해마다 8% 이상씩 성장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10% 이상 성장하면 개발도상국가를 하죠. 그 정도로 여행업은 크게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에 이제 한번 꺾였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뉴스를 보면 지금 2025년 전망은 이미 코로나 이전을 이제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OTA들이 자유여행,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 자유여행을 상대로 하는 이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중고가 패키지에서 하나팩 2.0은 이제 거의 현지 노팁, 노옵션, 노쇼핑 같은 이런 이제 기본 상품들인데 그런 것들 판매 비중이 늘고 있고 이제 고가 여행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역별로 보시면 일본, 동남아 뭐 이런데 단거리 노선이 압도적으로 인기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뭐 여행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남들이 별로 없는 뭐 남미 여행, 미국 대륙 횡단 여행, 그죠? 뭐 아프리카 여행, 제가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설레고 왠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광팔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흔하지 않은 걸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주로 많이 가는 시장에서 레드오션에서 조금 잘하는 게 큰 돈을 벌지 블루오션은 다 뛰어들면 파이가 작아요. 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여행사하고 차별화 주는 어떤 방점 또는 우리의 여행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어필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보시다시피 일본, 아까 오키나와에서 출발해갖고 푸켓도 법인까지 만든 그 친구 입장에서 일본이 엄청난 시장인데 내가 작은 동네 먹고 이제 거기서 쌓인 노하우로 푸켓도로 간 거죠. 이런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을 본다면 역시나 많이 가는데 좀 더 답이 있긴 하다. 여기서 잘하는 게. 그죠? 우리 현지 투어 서비스로 성공한 회사들 최근에 보면 대부분 우리랑 시차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남아권에 있습니다. 몽키 트래블이 최근에 해외 지사 모집한다고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저한테 또 제의를 해왔어요. 같이 모아달라. 근데 제가 제가 몽키 트래블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죠. 몽키 트래블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미팅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정도 인지도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도 뭐 수고비를 줘라. 그리고 나는 여기다 이렇게 적을 거다. 내가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확실히 믿고 추천하는 건 아니다. 당신들이 냉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설명회를 해라. 당신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래서 냉정히 듣고 판단해서 해봐라. 마치 이미 성장한 유명 그 카페에 프랜차이즈를 하냐 아니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좀 더 저렴한 금액에 하냐. 이 정도 차이의 비교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멘트를 하겠다까지 했어요. 그 뒤로 말씀이 없으죠. 저도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으니까 정부 지원 사업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플라이 해갖고 뭔가 지원받는 사업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보통 연초에 설명회도 하고 좀 가이드도 해드리니까 기왕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해보시면 그때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할 때 공부가 많이 돼요. 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자꾸 그걸 해보면 내가 선정되든 안 되든 자꾸 학습이 됩니다. 자꾸 학습이 돼서 나중에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생기니까 계속 해보시면 좋고 다만 이런 시장들이 성장하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 과연 여행사는 2만 1,000개인데 이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자생해서 성공할까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룡들 사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공유여행사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능력 공유하고요. 브랜드는 그냥 저 여행을 부탁해로 갑니다.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행을 부탁해가 제가 돼버리긴 했는데 그냥 일단 가고요. 최근에 뭐 상품은 그냥 남미 여행은 남미를 부탁해로 해서 저희 여행을 부탁해를 내세우지 않고 남미를 부탁해로 해서 공유 상품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여행 상품, 유능한 인재 육성, 특히 지방에, 특히 시골에 이런 데서는요. 직원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뽑혀요. 뽑았잖아요. 한두 달 다니고 관둡니다. 외롭거든. 우리 사장님이 여행업도 잘 모르는데 배울 것도 없거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친구들을 저희 서울 사무실에 에어비앤비 잡아갖고 올려보내요. 그럼 한 2주 정도? 그럼 와갖고 밥 먹고 친해져요. 친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친해지는 거. 친해지면 카톡으로 물어보고 전화해서 언니 이거 어떻게 해? 이 정도 되면 잘 안 간대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힘을 모으면 채용도 상반기 하반기를 이제 같이 공식으로 공고내서 모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IT 플랫폼들은 뭐 규모가 갖춰지면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지만 그전에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비 절감도 할 수 있고 하다. 브랜드 공유, 상품 콘텐츠랑 판매망 공유를 할 수 있고 마케팅 공유할 수 있고 인력 채용 교육 훈련, 업무 능력 공유할 수 있고 업무 능력 공유는 이런 거죠. 내가 1인으로 하고 있는데 20일 동안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내가 인솔을 가야 되네? 20일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옆집에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ERP나 회계 공유. 그래서 우리가
대형사하고 겨룰 때 이런 모습일 수 있지만 함께하면 대형사와 경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장 형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고 뭐 알아서 간판만 하고 인테리어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임대료가 좀 저렴한 동네에서는 매장 형태로 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믹스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 다만 서울 강남 같은데 뭐 보통 엄청 코딱지만한데 이면도로에 코딱지만해요. 저희 건물 뒤에 M 카페가 있어. 근데 엄청 쬐끄만 코딱지만해요. 이면도로니까 지나다가 차 몰고 가다 안 보여요. 근데 거기가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가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행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부산에 저희 수료생 중에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텔레콤 매장하고 있었는데 그 텔레콤 매장 반 잘라갖고 여기 텔레콤 여기는 같은 이름의 여행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예요. 사무실이 해놓고 있는데 2층엔가 SC 제일은행이 있어요. 근데 90만 원이야 임대료가. 근데 반 잘랐으니까 계산해보면 텔레콤 45만 원, 여행사 45만 원이죠. 할만하죠. 이런 건 하고 이제 오히려 마케팅을 해야죠. 전단지 뿌리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마케팅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으면 가끔 내가 30만 원씩 100개사가 마케팅하는 것보다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를 모아서 나눠 갖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1당 300을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이제 직원 채용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저는 이제 뭐 현사가 좀 늘어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직원들도 함께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직원들 연수원 같은 데서 적어도 1박 2일 같은 모여서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내가 1인으로 데리고 말로 맨날 얘기 나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초기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초기 구축비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사용료 구조로 해갖고 가는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뭐 무료를 쓰든 유료를 쓰든 그런 것들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모이면 자체 그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무회계 이런 것도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좀 이미 근데 이거 협의를 해놔서 뭐 제가 추천드리면 여행 전문 세무사께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잘 해주시고 검증된 데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망 공유는 지금 각자의 이제 어떤 내가 나만의 어떤 특별한 상품이 있다면 그거를 공급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는 저희 회원 중에 돈 받고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저렴하게 괜찮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내가 뭐 홈페이지 세팅하는데 스스로 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소정의 금액을 받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고 뭐 그냥 아니면 뭐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홈페이지 그냥 나는 복사 떠서 미러링 사이트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가능해 하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같이 공유해 나갑니다. 물론 내가 현지가 저희의 어떤 원천 경쟁력 소스야.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다 공유해. 이렇게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럼 내가 그냥 그 상품의 공급자가 되면 되는 거고요. 또는 현지, 여기 되게 괜찮아.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를 내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공유하자. 그럼 그거는 정보를 같이 그냥 공유해서 다 직접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의 의사결정의 선택이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 그때 상품 만들러 제가 코로나에 갔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17일을 냈어요. 제가 17일을. 그리고 돈도 꽤 들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제가 혼자 가서 상품 만들고 내가 혼자 팔아야지 그러면 제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유 행사를 늘려나간다는 생각이 가니까 내가 만들어 오면 같이 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직접 갔다 와야겠다 해서 직접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컨텐츠와 그다음에 그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개사가 열심히 팔아줄 수 있으면 어떤 여행도 내가 직접 선답사를 갔다 올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공유행사의 힘이고요. 자, 그래서 공유행사 제 프로필 앞에도 나왔었고 저희가 창업 관련된 교육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간에 망했다 다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요. 이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간 1회 하는 화상 미팅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죠? 근데 예, 뭐 무조건 다 출석해야 된다는 쉽진 않으니까 녹화본 드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월 일단 2회 이상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은 뭐 블로그 아니라 유튜브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내가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도 쓰지만 가끔 누군가 상품을 출시했는데 함께 팔아주는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도 평소에 근육을 좀 키워놓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상품 설명 들으면 각자 마케팅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뭐 상품도 내가 뭐 하나 잘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분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일주일에 10개 정리하는 거는 20분에 10배가 들잖아요. 그죠? 200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 정리한 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나는 20분에 10개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플래너를 위해서 따로 별도로 좀 라이트한 교육을 하고 할까 했는데 이게 고민해 보니까 좋은 방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창업 교육 이후에 단독 사업을 하든 뭐 저희가 공유행사 회원사를 하든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든 이렇게 가고 원래 제가 공유행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교육을 하고 막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니까 지역별로 저희가 공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플래너로 활동할 사람을 제가 지금 단감동 요 일대다 그러면은 그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 대표님하고 같이 활동하라고 제가 묶어드리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제가 하고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점점 묶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랑 달리 뭐 입회비, 뭐 가맹비 이런 거 없이 저희가 그냥 가려고 그러고요. 여기 30호 전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빨리빨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요거는 뭐 프랜차이즈처럼 뭐 가맹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요거 뭐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나중에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얘기가 있고 ERP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여행사가 필요해서 만든 ERP 중에 좀 가볍고 굉장히 실용적인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장 형태다 그러면 여행을 부탁해를 위로 붙이고 우리 자체 여행사를 밑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 투어 방식이죠. 네, 가능하고 그 다음은 내 회사 이름을 붙이고 여행을 부탁해를 밑에도 붙여갖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대형사 간판을 걸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가맹 계약 맺을 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가맹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가 뭐 직접 지금 대형 브랜드 간판을 달 게 아니고 또는 달 수 없고 그러면 자체 뭐를 요렇게 하든 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난 대형 브랜드 간판 달아야겠어. 달면 됩니다. 네.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에 이런 좀 유연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공유해서 연대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연대이기 때문에 일단 100개사 출발하고 300개사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꽤 됐네요. 야, 우리 김 대표님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괴롭히님이 가서 밥은 먹어야 돼. 아, 빨리 가세요. 네, 궁금한 거 질문 한두 개 받고 네,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자를 낼 때는 이게 공유의 형태니까 내가 내 개인 브랜드의 사업자를 내고 네네. 그 개인 브랜드 사업자만 내는 네, 똑같죠. 지금 하나 투어를 내가 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 투어라고 사업자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뭐 여행을 부탁해 동네 어디죠? 저기 대신동 그 중앙동하고 구가 어디예요? 서구 서구. 그럼 예를 들어서 여행을 부탁해 뭐 서구점 이렇게 사업자를 내셔도는 돼요. 내셔도 되는데 그건 선택인 거죠. 선택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 브랜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공유행사 연대를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그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여쭤봤던 게 그 여행을 부탁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게 되면 네네. 이제 무슨 점 네네. 이렇게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맹 계약을 프랜차이즈 가맹 네네, 계약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네. 어렵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라는 게 있어요. 그 자격이. 거기랑 해갖고 문서는 그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문서를 재확인해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금액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높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투어 모두 우리가 아는 그 간판들 있잖아요. 대형사들. 대형사들 보면 다 각자 회사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가 하나투어는 아니잖아 이런 거거든. 하나투어에 네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식 대리점이지 네가 하나투어는 아니잖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객은 어때요? 하나투어라고 알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투어 상품 예약할 때 대리점 통해서 하나투어 예약한 것은 크게 다른 뭐 어떤 트러블은 없어요. 근데 하나투어 간판 달고 있는데 들어가서 롯데관광을 예약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무슨 뭐 이슈가 있는 거죠. 또는 자체 상품을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다 비슷합니다. 구조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의 뭐 골자는 이제 그 내용에 써 있겠지만, 그죠? 결국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네 걸 팔았을 뿐이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보험 끊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죠. 요즘 가맹 잘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디요? 하나투어? 하나든 어디든 롯데든 뭐 그냥 잘 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홈쇼핑이 네. 좀 많아가지고 굳이 대리점을 지향하지 않죠. 대리점 잘 안 받아준다고. 지향하지 않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막 빈자리가 많으니까 열심히 메꿨고 작년까지 열심히 메꿨고 이번 올해부터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이긴 해요. 근데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유통점, 마트나 이런 백화점 이런 데들의 빈자리들은 뭐 여전히 존재하고 뭐 그런 데 들어갈 수는 있고. 그 지역도 결국에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깡패라고 내가 그 브랜드를 실적을 많이 팔아주면 걔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뭔가 같이 하자는 액션이 나오는 것 뿐이죠. 여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나죠. 내가 니네 간판 걸면 많이 팔 것 같아는 우리의 바람이고 걔네는 우리 거 많이 팔아주면 우리 간판을 걸게 우리가 노력을 할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뭐 온라인 마케팅 잘하면 온라인 대리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온라인 마케팅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거는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더 체계를 잡고 다시 빌드업 해갖고 가는 과정이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